TV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지수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수 간단하게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막판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지수가 참,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라든지 기존에 이 증시를 이끌고 있던 게임주들에서 이 투매가 많이 나왔던 점을 오늘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새로운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가 이제 현대차도 LFP 배터리에 참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LFP 배터리가 그동안 그 3원계 배터리에 밀려서 그냥 중국의 값싼 배터리라고만 여겨졌던 이 LFP 배터리가 이제는 한국에서도 또 글로벌적으로 이 주도적인 배터리 자동차로 인식되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테슬라였지만 어제 벤츠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냥 예를 들면 듣보잡 기업들이 이런 걸 채택했다 그러면 그냥 무시해도 되겠지만 벤츠나 현대 같은 경우에는 듣보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LFP 배터리가 어떤 주도적인 테마로 엮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내 이 배터리 3사들도 LFP 배터리를 하고는 있긴 해요. 그래서 엔솔,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S 용으로만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SK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그동안 3원계 배터리 열심히 키워놓고서 이걸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랑의 격차가 중국과의 그 격차를 다시 좁히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 LFP 배터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3원계 배터리를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고급 세단, 고급 차에는 당연히 차값이 비싸니까 3원계 배터리를 쓰겠지만 이 저가형 모델이나 중국 수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P 배터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수출은 LFP로 가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나온 지가 별로 안 됐죠. 테슬라가 채택하면서부터 이때죠. 10월 21일 이때부터 이 테마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테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소형주 위주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워넷, 또 오늘 급등했던 코인테크, 또 아모그린텍 이렇게가 이제 대표적인 LFP 배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든 종목 다 차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파워넷 같은 경우는 시총이 제일 작기도 하고 오늘 거래대금이 5,700억 정도 터졌는데 시총 1,000억짜리에서 엄청나게 많이 터진 거죠. 그렇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 시장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거래대금으로 확인이 되겠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으로 역사적 고점을 이렇게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그제 올랐죠. 그제 오르면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LFP 배터리가 그냥 한 종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 테마의 그룹을 만들고 있다는, 테마의 형성을 하고 있다, 테마군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단발성 이슈는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이런 큰 업체들이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 자체가 결국은 가는 시장, 결국은 이 중국 쪽을 뚫기 위해서라도 또는 저가 모델을 가기 위해서라도 선택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발성 테마로 보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슈는 사실 짜잘한 이슈 빼고, 예를 들면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LFP 쪽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 이거는 이게 짜잘짜잘한 이슈고 결국은 애플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애플카가
CATL이랑 비아디에 협상을 했으나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 지으라는 거랑 이제 애플카를 독자적인 제품 개발팀을 구성하라라는 약간 그냥 내 것만 나를 위한 커스텀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제 뺀지를 먹었는데 아시다시피 애플카 같은 경우에 뭐 파나소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파나소닉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애플은 여전히 중국 기업과의 대화의 재개를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뭐 애플이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 결국은 애플 아이폰이 중국에서 엄청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이 LFP 쪽 채용이 필연적이다. 왜냐면 얘네들도 중국 들어가야 되니까, 애플카도 중국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은 필연적인 시나리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테마주 관점에서 본다면 뭐 사실 단기적으로 한 2배 저점 대비 올해 저점 대비 2배 정도 올라서 조정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조정 이후에 그러니까 이 조정이 하락의 조정은 아닐 것 같고요. 하락의 조정은 아닐 것 같고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완전히 흐름이 뭐 이러다가도 그냥 재료 좋으면 바로 떠버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재료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이 관련주 목록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지만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수가 안 좋은데도 이 강한 테마주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지수가 안 좋을수록 이런 작은 테마주에 또 어떻게 보면 작지만 큰 테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이 쏠릴 수 있다. 특히 뭐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청 작은 종목에서 5천억이 터졌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테마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같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